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께서 어떤 음식을 드시고 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어떻게 음식을 관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속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소프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또 잘 아시는 듯 콩 속에는 콩 단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 대신 이걸 먹었을 때에 이 기력이 솟는다든지, 또 힘이 나서 활동력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물질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콩에는 그 해독작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감초하고 콩하고 둘을 데려서 이렇게 먹는 거가 이제 감두탕이라 해서 해독제로 제일 많이 썼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지 무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독한 물질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해독작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배설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콩 요리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부를 많이 먹는데, 이 두부를 먹으면 정말 식물 속에서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저 두부가 정말 그 해독작용을 해요. 유독한 무슨 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 또 이 간에서 해독작용을 빨리 해줄 뿐만이 아니라 혈액 속에서도 그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 콩나물을 우리가 많이 먹는데, 또 이승만 박사께서 콩나물 많이 드셨다고 그러는데, 이 콩나물의 이런 잔뿌리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안 주면 잔뿌리가 많이 형성되는데, 이 잔뿌리가 해독작용을 더 많이 하고, 그 속에 또 이 아스파라긴산 같은 거는 그 술독을 제거한다든지, 그래서 이 한동안 그 음료로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 콩나물 그 잔뿌리를 가지고 이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그 암세포의 발육을 억제시켜주는 그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콩 요리, 무슨 두부 요리, 또 무슨 콩 자반까지도 드셨겠죠. 이런 걸 드시는 건 정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또 이런 면역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음식을 드셨다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선 우리나라의 특산입니다. 그런데 특산인데, 요게 이제 외국에서 자란 것보다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있고 기름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장복을 하시면은 피부가 아주 윤택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변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자선을 오랫동안 이렇게 장복을 하시면 이 장 속에 기름 성분을 많이 이렇게 보충해줘서 장의 그 연동작용, 꿈틀꿈틀해서 이제 배설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연동작용을 활성화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변을 밖으로 배설을 시키는 그런 일테면 변비 치료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잣에서 영양성분도 많이 얻지만은 이거를 장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항노 물질도 이 속에 많이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임상적으로도 그런 작용들을 많이 얻고 있죠. 그래서 잣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장복을 하시면 드시는 것만큼 몸이 가볍고 또 변을 잘 보시고 피부가 거칠다든지 탄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달걀을 그냥 쪄서 먹었을 때 그 노른자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먹기가 아주 불편하고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엔 달걀이 이렇게 지금같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걀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식구가 이렇게 식구는 많은데 먹으려면은 천상 쪄서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달걀 속에 이제 새우젓을 넣어서 먹는 것은 첫째 이제 소금 대신 이제 새우젓을 넣는 것은 이게 간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것이고 또 이 새우젓에 그 아주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씹을 때 이 질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걸 어렸을 때 많이 먹어왔고 요즘도 그런 한정식이라고 그럴까 뭐 한식 요리에서 또는 집안에서도 이렇게 먹으면은 저는 아주 정말 먹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먹는 것은 지금 동물성 식품 중에서 한 가지를 먹어서 가장 영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유하고 달걀인데 이 달걀을 계속적으로 장복을 하시면은 체내에서 그런 그 면역 기능을 상당히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기운이 납니다. 기운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소화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소화가 잘 되고 이걸 먹어서 힘이 나신 분들은 이걸 그냥 매일 이렇게 드시면은 드신 만큼 힘이 나고 기력이 솟고 말이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달걀의 효과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동상이라는 말 자체도 몰랐을 텐데 저도 겨울이면 그냥 이게 손이 붓고 아프고 가렵고 말이죠. 근질근질대는 그런 동상을 겨울마다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 추위에 견딘다는 게 아주 한겨울을 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마늘하고 또 마늘 대를 끓여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손을 넣고 뭐 이러는 거는 굉장히 효험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마늘은 본래 그 열성 식품이고 또 이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동상에 걸린 것은 결국은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동상에 걸리는 건데 그걸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빨리빨리 시켜주는 거 이거는 정말 그 마늘이 맵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알리신이라든지 알린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런 작용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 들깨가 이제 많이 이제 식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들깨를 말이죠.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껍질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소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들깨를 드는 건 너무 좋습니다. 들깨 속에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그 오메가3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성 식품 중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들깨예요. 들깨이기 때문에 이 들깨를 많이 드시는 건 굉장히 이를테면 면역을 올려주는데 이만큼 좋은 식품이 없고 또 이게 이제 식품이자 또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이죠. 이를테면 하루에 그냥 이게 한 조목씩 말이죠. 하루에 한 3번씩 이렇게 장복을 하신다. 또 소화 기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그냥 씹어 먹지 말고 그냥 통째로 물로 생기시면은 생기는 것만큼 정말 그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 또 이 값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드시는 거는 정말 그 체내에서 정말 그 오메가3를 스스로 이렇게 생성해내는 거다. 오메가3를 사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서 드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들깨를 드시는 거는 그만큼 체내에서 면역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들깨를 많이 드시는 분은 변비 치료에 상당한 효험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율무를 또 드셨다고 그러는데 율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밥으로 먹었을 때 쌀하고 보리하고 율무가
제일 좋아요. 근데 율무를 밥을 좀 해 먹게 되면은 이 저 보리보다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깔끔없다고 그럴까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먹기가 아주 좋고 또 율무 차도 드시면은 그 먹기도 아주 이제 부드럽고 좋은데 이 율무가 말이죠. 율무 속에 들어있는 그 코익세노릭 엑시드라는 이런 성분이 이 암세포의 발육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무는 첫째 그 영양물질을 돕기 때문에 좀 호기를 달래주고 또 이런 뭐 영양물질의 공급을 활성화시켜주면서 간접적으로는 뭐 암세포의 발육을 억제시켜주는 예방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밀루는 그 밀을 이제 껍질 벗기지 않고 싹을 틔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드신 건데 이거는 별로 유익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수한 맛으로 기호음료로 마신 거지 뭐 효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기록할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결명자 차는요, 이게 이제 간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명자는 시력이 단순한 눈만 밝게 해주는 작용뿐만이 아니고 뇌에 들어가서 그 뇌압을 내린다든지 혈압을 내린다든지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결명자예요. 이 결명자는 비교적 좀 서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혈압이 있으면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눈에 충혈이 잘 된다든지 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눈에 충혈이 되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명자가 정말 아주 좋은 차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차로다 계속적으로 장복을 하시면 장복하는 것만큼 간 기능을 좀 이렇게 완화시킨다 그럴까 정상 기능을 유지해 주면서 시력을 돕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명자를 오래 드시면은 이게 이제 그 변을 부드럽게 보는데 좋아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개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또 변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도 쓰시고 뭐 하시지만은 이 결명자는 비교적 좀 값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볶아서 쓰시는데 너무 볶지 마시고 이 볶을 때 약간 그 냄새가 나면서 연기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만 볶으셔야지 너무 볶아버리면 오히려 유해물질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건 약간 볶아서 그걸 이제 끓여서 말이죠. 거기다가 이런 이 박사께서는 뭐 이것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권장한다면 이 결명자에다가 계피를 조금만 넣으면 더 향기가 있고 맛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이제 변비를 치료한다든지 눈만 치료한다든지 뭐 이런 간 기능을 이제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결명자 하나만 먹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기호음료로 쓸 때는 결명자에다가 계피를 조금만 넣으면 아주 냄새가 아주 데릴 때부터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먹기도 상당히 부드럽고 또 이게 너무 차니까 이걸 너무 찰 정도는 아니지만 좀 찬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 있죠. 이 오미차를 여름에 드시는 것은 여름은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미자 같은 거는 그 시고 떫고 뭐 달고 뭐 찝찝하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미자 5가지의 맛을 내서 이제 오미자를 말을 쓰는데 특히 여름에 이거를 드시면은 갈증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갈증을 많이 느낄 때 그냥 뭐 냉수를 든다든지 또는 뭐 옛날에 뭐 없을 때는 그냥 설탕물만 먹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오미자를 드시면은 갈증이 이렇게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갈증을 많이 느끼고 땀을 흘리다 보면 그냥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늘어지고
뭐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이 오미자 같은 걸 드시면은 우선 갈증이 안 나고 기운이 난다. 그러면서 이 생진액이라는 말인데 진액을 생성해 준다. 부족하기 쉬운 이 체내에 그 이런 수분 성분을 증가시키면서 갈증을 없애준다. 그래서 땀을 억제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력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견실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오미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차를 드셨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유자차가 이런 감기 기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목이 뭐 이렇게 가래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 가래가 많이 나오면서 소화장애가 있다든지 또 이런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괴롭다든지 말이죠. 이럴 때 이거 유자차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 그 나와 있는 그 유자차는 거기다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데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자를 뭐 꿀이라든지 또 이런 당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자연 발효를 시켜서 이런 차로 드시면은 겨울을 지나기에 또 특히 그 가래 기침이 많고 또 이 감기를 자주 앓는 분들은 이 유자차를 이렇게 데려서 목에다 이렇게 한참 물고 있다가 서서히 생기시면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